기사님, 너무 추워요. 제발 히터 좀 틀어주세요.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여기서 히터를 틀게 된다면 큰일 납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이렇게 추운데 왜 히터를 안 트겠다는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이 버스 승객들이 한국 남성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한파의 버스에서 히터도 못 틀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문매에서 살고 있는 엘리노르라고 해요. 제가 약 1년 전쯤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죠.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한국 남자분이 아니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지금 여기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아직까지 무서워지네요. 이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갔을 때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남자친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천사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만나면서 행복을 즐기던 어느 날,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 같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던 날에는 나이도 아직 어린데 생명을 포기해야 되나 100번을 넘게 고민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던 중 남자친구가 변해진 제 모습을 보면서 걱정스레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때서야 남자친구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도 저랑 동갑이고 아직 20대 초반인 나이이기 때문에 지우자는 얘기를 먼저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계속했었고 그것 때문에도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아주면서 활짝 웃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고맙다고 소중한 생명 우리 잘 키워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 고민할 때에는 진심으로 지워야 하나로 생각이 앞섰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전혀 흠이 없었고 이런 남자라면 내가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정말 용기를 내서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갔어요. 충격은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응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도 있었죠. 근데 부모님께서는 너 같은 딸 낳은 적이 없다고 절연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의 제 마음은 정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기를 임신했는데 저는 웃을 일보다 울 날이 더 많았죠. 몇 번이고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아이를 지우지 않는다면 다시는 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제 남자친구의 아이이고 소중한 생명을 지울 수 없어 결국 부모님을 보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지 못할 때라 남자친구와 저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다행히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를 지원해 주신다고 대학교는 끝까지 나오라고 하셔서 끝까지 다니고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며 아이를 낳고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백 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이 악물고 독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작은 사업을 차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저도 아직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어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을 보지 못한 지 10년이 지날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엘리노르 번호 맞을까요? 네, 누구세요? 엘리노르, 엄마야 잘 지냈니? 전화 끊겠습니다. 잠깐, 엘리노르 너희 아빠가 지금 위급하단다. 그래서 지금 수술에 들어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얼른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저 혼자는 가지 않을 거예요. 너희 가족 모두 데리고 오렴. 아무리 절연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부모가 빨리 세상에서 떠나길 바라겠어요. 10년 만에 걸려온 전화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한테서 문전박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듣자마자 얼른 헐레벌떡 짐부터 싸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최대한 빠른 버스를 예약하고 남편과 아들 마티아스와 함께 집에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도중 엎친 데 덮친 격. 남편의 핸드폰과 제 핸드폰에서 긴급 경보 알림이 울리면서 속보 방송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북극 기류 때문에 폭설과 강풍을 동반하고 있기에 스웨덴 전역에서는 외출을 하지 말고 비상시에는 911로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 귀에는 한파, 추위, 폭설 이런 단어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뵈러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제 판단은 저희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모두 죽음으로 이끄는 행동이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 아래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미 폭풍처럼 내리던 눈 때문에 버스의 바퀴가 잠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버스는 헛바퀴질을 했고 강풍 때문에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버스기사님께서는 더 이상 위험할 수 있으니 정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직 자신은 이런 곳에서 죽을 수 없다고 울며불며 소리쳤고, 일부 사람들은 버스기사님한테 얼른 출발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이곳은 핸드폰이 잘 터지지도 않아 구조 신고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발을 동동 구른 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꾹 참았던 것 같네요. 금방 구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얼른 추우니까 히터를 틀라고 아우성이었고, 그때 유일하게 한국인 남자가 큰 소리로 여기서 히터를 틀게 되면 모두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멈춰있던 버스의 밖은 어느새 절반 가까이 눈이 쌓여만 갔고, 그 한국 남성은 이런 상황에서 히터를 틀면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미 버스의 짐칸은 눈으로 쌓여 짐을 꺼내야겠다는 엄두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남성이 먼저 버스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손이 빨개지면서 눈을 치우던 한국 남성을 보면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한국 남성을 따라 밖으로 나와 짐칸 쪽에 있는 눈들을 치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30분 정도 다 함께 눈을 파다 보니 짐칸 정도는 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갖고 있던 옷들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고, 옷들이 없는 사람들은 껴안으면서 온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매서운 추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몸소 느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두 짐을 풀러 서로에게 나누는 동안 한국 남자도 무엇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천에 모래가루가 있었는데 그것을 핫팩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외투 주머니에 넣어놓으니 금방 뜨거워졌고, 핫팩이 많지 않아 같이 온 사람들끼리 나누어 썼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그 한국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네요. 그렇게 저희는 6시간을 더 버텼고, 그 핫팩이 12시간은 따뜻해지는 기능을 갖고 있어 너무 춥지 않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안 터지는 와중에 유일하게 거기서 신고를 계속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살펴보니 아까 그 한국 남자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핸드폰을 사용한다는데 알고 보니 그 갤럭시 핸드폰이라는 것에서 위성 긴급구조 기능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신고가 가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구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7시간이었지만 그 구조 차량을 보면서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구조요원들은 아무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실제로 다른 차량들을 구조하면서 히터를 켜 쓰러진 사람도 많았는데 잘 대처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버스에 있는 승객들 모두 한국 남자에게 살려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모두 앞으로 건강하라는 말만 남기고 배정받은 차량을 타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저희도 차량이 배정돼서 본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너무 심장이 두근댔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기에 잠시 잊고 있었지만 아버지 수술이 잘 끝났는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서워 전화 한 통 걸지 못한 채 차량을 타고 본집으로 갔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어머니를 늙게 만들었고, 떳떳하고 당당한 딸로 나타나고 싶었던 마음과 달리 저는 어머니 앞에서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하늘 같았던 어머니와 달리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드셨고, 그런 얼굴을 보자니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서럽게 우는 제 모습을 보며 저를 안아주고 말없이 토닥여 두셨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에도 아버지의 수술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을 부린다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먼저 연락드리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깨어나신 이후의 관심사는 저와 남편이 아니라 아들 마티아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마티아스를 보며 누굴 닮아 이렇게 잘생기고 훤칠하냐, 예의도 바르고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티아스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살해를 하겠다며 그 한국 남자를 페이스북에 찾아보는 것이 어떻냐고 물어봤지만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일이었죠. 지금의 저희는 부모님을 뵈러 자주 왕래하면서 여행도 함께 다니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큰 수술을 받으셨지만 금방 건강해지셨고, 저의 얼굴을 다시 안 본다던 부모님 때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저와 남편과 마티아스에게 잘 해주시고 계신답니다. 그땐 몰랐지만 이런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면서 아주 저보다 제 남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역시 진심으로 행복해지려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한국 남성이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웃을 날이 올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핫팩을 알게 된 이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엘리노르 씨에게 매서운 추위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